몽실 언니. 글 권정생. 새 어머니의 슬픔. 몽실아, 너 먹으라니까. 응, 그래. 몽실은 남준의 어머니가 준 콩가루 묻힌 쑥떡을 받아들고 우물쭈물거렸다. 왜 그러고만 있니? 저 이따가 먹을 거야. 몽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쑥떡을 치마폭에 감추느라 얼굴이 빨개졌다. 왜, 벌써 가니? 그래. 몽실은 남주가 이상해서 눈이 동그래져 바라보는 것을 모른 척 뛰어나왔다. 흡사 무엇을 훔쳐가지고 가는 기분 같았다. 집에 와서 몽실은 가지고 온 쑥떡을 북촌댁 앞에 내밀었다. 이건 떡 아니니? 어디서 난 거야? 남준의 거예요. 너 먹지 않고 왜 갖고 오니? 난 먹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잡수셔요. 몽실은 거짓말을 했다. 일부러 어머니께 드리려고 남준의 집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와 가지고 온 쑥떡이다. 북촌댁은 쑥떡을 한 입 베어 먹었다. 모가지가 길고 눈이 움푹 들어간 북촌댁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몽실은 잠깐 생각했다. 아기 가진 어머니에겐 잉어가 좋다더라. 몽실은 어떻게든 잉어 한 마리를 구해서 어머니께 고아드리고 싶었다. 보릿고개는 아주 길었다. 햇보리가 나야만 보리쌀이 남아 쉽게 구할 텐데 지금은 모두가 배를 졸라매고 있다. 대골 어머니가 영드기를 베었을 때 잉어를 고아 먹었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곳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아기에게 이롭다고 고아주던 잉어국을 밀양댁이 행복스레 먹던 기억이 났다. 밀양댁에 있는 대골은 보릿고개도 모른다. 넉넉한 집과 가난한 집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일까. 그래서 밀양댁은 그 부잣집을 택하느라 가난한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간 걸까? 어쩐지 몽실은 밀양댁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기를 가졌어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북촌댁은 왜 굳이 이런 곳에 시집을 왔을까? 그러고는 그 가난을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최 선생이 말한 인생의 길을 밀양댁은 잘 알아서 걸어간 것인가? 아니야, 그건. 몽실은 세차게 도리질을 하면서 다래끼를 메고 산으로 갔다. 혼자서 솔밭 사이로 다니면서 산나물을 캤다. 부지런히 캐다가 먹어야지. 무엇이라도 많이 먹으면 힘이 날 게다. 바디나물, 고수나물, 뚝갈나물, 개미나리, 칫동아리 나물, 미역나물, 잔대나물, 쌀이나물. 몽실은 정신없이 나물을 캤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났다. 배가 고팠다. 아침에 산나물로 끓인 죽을 먹고 점심은 걸러야 한다. 봄날의 길고 긴 하루에를 몽실은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물 다래끼를 어깨에 메고 몽실은 모가지를 늘어뜨리며 걸었다. 서녁 하늘에 햇님이 넘어가고 있다. 어머니! 북촌댁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몽실아, 배고픈데 일찍 오지 않고 여태 있었니? 죽 다 끓였어요? 그래, 방에 들어가자. 몽실은 다래끼를 봉당 위에 내려놓고 옷에 먼지를 털었다. 거무죽죽한 산나물죽이 뚝배기에 뜨거운 김을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몽실은 죽을 먹었다. 훌훌 입으로 식혀가면서 열심히 먹었다. 뚝배기 그득한 죽을 다 먹고 나니 땀이 흘러내렸다. 나물 빛깔처럼 파리한 얼굴에 잠깐 핏기가 돌았다. 몽실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부시고 솥을 가셨다. 납작한 돌 선반에 뚝배기를 얹어놓고 물 행주를 꼭꼭 짰다. 몽실은 동이를 이고 물을 길었다. 5월이지만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몽실은 북촌댁과 나란히 봉당 끝에 앉아서 별을 보았다. 몽실은 주저주저 하다가 북촌댁에게 물었다. 어머닌 왜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어요? 우리 고모가 속이진 않았어요? 속이다니. 그대로 다 들려줬어.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굶어가면서 사는 가난한 집인데도 시집 오고 싶었어요? 북촌댁은 말이 없었다. 어머닌 아무래도 고모한테 속았어요. 아니야, 몽실아. 속인 건 고모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랑 몽실을 속이고 있단다. 난 나쁜 여자야. 북촌댁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몽실은 금방 말 뜻을 알 수 없었다. 북촌댁이 무얼 속이고 있다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것만 같았다. 몽실아. 한참 뒤 북촌댁이 몽실을 불렀다. 예. 난 아버지랑 몽실을 여태 속였단다. 난 너희 집에 시집 와서는 안 되는 몸이야. 어머닌 괜한 말씀을 하셔요. 무엇 때문에 속였다고 해요? 언젠간 알게 될 테니까 내 얘기할게. 북촌댁은 몽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10살짜리 어린애에게 하는 말 같지 않게 북촌댁은 자상하게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 얘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19살 때 북촌댁은 가까운 읍내의 총각에게 첫 번째 시집을 갔었다. 얼굴이 남달리 고왔던 북촌댁은 그 덕택이었는지 무척 좋은 신랑감을 고를 수 있었다. 살림도 괜찮은 집안이었다. 남편은 읍내 우체국에 다녔다. 한 1년 동안 재미있게 살았다. 북촌댁은 그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은 먼데 있지 않았다. 북촌댁은 갑자기 몸에 병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병이었다. 가슴앓이였다. 기침이 나고 빨간 피를 토했다. 의사는 남편과 헤어져 얼마 동안 요양을 하라고 했다. 친정에 가서 1년 동안 병 치료를 했다. 그러나 쉬 낫지 않았다. 2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북촌댁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3년이 되어도 4년이 되어도 북촌댁의 병은 낫지 않았다. 읍내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북촌댁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몽실아. 북촌댁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곤 잠시 몽실을 부르며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그럼 아직 아프셔요? 그렇단다. 많이 나았지만 아직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잖니. 몽실이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단다. 몽실아,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도 남을 속이고 해치며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지. 내가 몽실이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몽실이 자주 울 때가 많은데 이젠 울지 말고 참도록 해요. 나도 많이 울었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매일 울었으니까 어떠했겠니? 그러나 그게 부질없었어. 그렇게 울지 말고 입술을 깨물었으면 난 좀 더 건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우는 건 참 못난 짓이야. 몽실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가슴이 뛰었다. 걸핏하면 울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어머니, 이젠 울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술을 깨물어요. 저하고 함께 열심히 살아요. 절대 울지 않고 어머니를 돕겠어요. 그날 이후 몽실은 딴 사람처럼 되었다.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북촌댁과 둘이서 나물 다래끼를 메고 산으로 들로 함께 다녔다. 고사리를 캐다 읍내 장에 팔아 식량도 조금 샀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기도 하지. 새어머니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구먼. 친어머니와 딸보다 더 정다운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말처럼 둘은 눈에 띄게 정다웠다. 북촌댁은 나물죽을 더 많이 먹고 잠을 잘 잤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북촌댁은 이제 만삭이 되었다. 몽실은 북촌댁의 얼굴을 쳐다보면 자꾸 불안해졌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봐야지. 정씨는 지난 봄부터 시오리 길이나 떨어진 셋들 마을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다. 내일 모레쯤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지. 북촌댁 몰래 몽실은 셋들에 갔다. 일찍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네가 정서방 딸이니? 정씨가 머슴으로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가 찾아간 몽실을 차근차근 훑어보며 물었다. 예. 몽실은 분명히 대답했는데도 목소리가 작았다. 왜 찾아왔니? 아버지한테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거기 올라가서 기다려라. 정서방은 산에 풀 베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올 거야. 몽실은 주인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건넌방 문 앞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쑥스럽고 지루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한낮이 되어도 정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인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있는 몽실을 자꾸 쳐다봤다. 아이들은 모두 머슴애들로 삼형제였다. 방 안에 들어가 무언가 맛있게 먹는 기척이 났다. 몽실은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가슴이 따가웠다. 그냥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한낮이 지나고 나서야 쇠등에 풀을 한 발이 실은 정씨가 돌아왔다. 아버지! 몽실은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이 아니냐? 네가 어찌 왔니? 정씨는 풀짐을 내리고 소를 외양간에 들여놓았다. 쇠 죽을 퍼다주고 그러고는 머슴방인 문간방으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다. 먼저 정씨 밥상을 놓고 들어가더니 밥 바가지에 숟갈을 걸치고 된장 뚝배기를 가지고 와서 밥상 옆에 놓았다. 바가지의 밥은 몽실의 몫이었다. 쌀과 좁쌀이 반반씩 섞인 알곡만으로 지은 밥이다. 많이 먹어라, 몽실아. 정씨는 밥상 위에 자기 그릇의 밥을 몽실의 밥바가지에 한술 더 덜어줬다. 몽실은 부끄러운 것도 체면도 꾹꾹 참아가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때문에 왔어요. 아기 낳기 전에 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어머니한테 잉어 한 마리 사서 고아드려야 해요. 기운이 너무 없어요. 정씨가 안주인에게 가서 무어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먼 발치에서 몽실이 보고 있자니 안주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끄덕였다가 무어라 짓거리곤 했다. 그러고 나서 광 쪽으로 가더니 조금 뒤에 서너 되쯤 되어 보이는 자루뭉치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와 정씨에게 건네줬다. 이것밖에 못 주겠단다. 가을에 받을 세경에서 앞당긴 거야. 정씨가 몽실에게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돈도 주었어요? 그래. 쌀 서대하고 돈은 30원이야. 이거 네가 이고 갈 수 있겠니? 가져갈 수 있어요. 몽실은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30원은 손에 꼭 쥐었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도 며칠 뒤에 다니러 갈 테니까. 아버지. 몽실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 고달픈 머슴살이를 하는 정씨가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다. 종종 걸음으로 주인집 대문을 나섰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8) 동생 난남이 7월 중순 북촌댁은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날이 되었고 이웃들은 모두 피난짐을 싸고 있었다. 사흘 전에 청년들은 일선으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30살이 넘는 장년들도 몇 있었다. 몽실이네 아버지 정씨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불려간 것이다. 몽실아, 어떡하지? 아버지가 가시면. 북촌댁은 면장이 갖다 준 입대 통지서를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싸움터에 가면 오래 있다가 와요? 몽실은 잘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물었다. 싸움터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단다. 총으로 서로 쏘아 죽이는 곳이야. 공비들하고 총싸움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곳이어요? 그것보다 몇 갑절 더 위험한 곳이야. 몽실의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곳에 끌려간다니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안 가도 된다면 오죽 좋겠니. 그러나 가야 된단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정 씨는 면사무소 앞에서 트럭에 실려 일선으로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전쟁은 북한의 인민군이 더 강했는지 국군은 나무로 후퇴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르실까지 피난민이 내려온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도 보찜을 싸야겠어요. 전쟁이 밀어닥치면 쫓겨가야 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가슴을 죄면서 일손조차 잡지 못했다. 모내기를 끝내고 어머니들은 산밭의 삶을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가 무서운 소리로 날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되어요? 몽실은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는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가 전에 얘기하셨잖니. 일본에서 폭격으로 고생했다고 하던데. 그랬어요. 살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 일 나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도 무섭더라. 왜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그런단다. 몽실은 그때까지 전쟁의 무서움, 슬픔 같은 것을 몰랐다. 정 씨가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북촌댁은 몹시 괴로워했다. 아기를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몽실은 처음 알았다. 대골 밀양댁이 영등이를 낳을 땐 그냥 쉽게 낳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할머니가 기뻐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촌댁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끝에 정말 가까스로 아기를 낳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오고 이웃집 장골 할머니가 와서 아기 낳은 뒤에 바라지를 했다. 몽실은 장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렸다. 북촌댁은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 식은땀이 온 얼굴에 세수한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 애써 낳은 아기가 예쁜 계집애였다. 아버진 아들 낳기를 소원하셨는데. 북촌댁은 몹시 섭섭한 듯이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딸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무사히 낳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삼신 할매한테 감사해야지. 장골 할머니도 남준의 어머니도 한숨 돌리며 기뻐했다. 먹을 쌀이 있나? 장골 할머니가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 몽실이가 쌀하고 미역 사놓았어요. 북촌댁이 말했다. 몽실이가? 남준의 어머니와 장골 할머니가 함께 몽실을 바라봤다. 아버지 계실 때 여쭈었더니 주인집 쌀을 얻어주셨어요. 몽실은 보퉁이에 깊이 감춰두었던 쌀과 미역을 내놓았다. 아이고, 기특도 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남준의 어머니가 쌀을 씻어 안치고 미역을 안쳐 첫 국밥을 지어왔다. 그러나 북촌댁은 그것을 먹지 못했다. 어느 사이엔지 북촌댁의 얼굴에 핏기가 가셔가고 있었다. 백지장처럼 하얗다가 파랗게 질렸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몽실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북촌댁, 정신 차려요. 그리고 얼른 밥을 먹어야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젖이 안 나와요. 남준의 어머니가 밥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한사코 권했다. 그러나 북촌댁은 실눈만큼 눈을 떴다간 다시 감아버리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젖꼭지를 비틀어 짜보니 조그만 하얀 물방울이 몇 방울 흘러나왔다. 아기에게 그 젖꼭지를 물렸더니 면목은 빨았다. 사흘 만에 북촌댁은 눈을 떴다. 어머니! 몽실은 저도 모르게 목이 메면서 눈물이 나와버렸다. 북촌댁은 몽실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몽실아. 힘없이 몽실을 불렀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 밥하고 국하고 잡수셔요. 네? 어머니. 몽실아. 왜 그러셔요, 어머니? 몽실아, 아기 없고 고모네 집에 찾아가거라. 몽실아. 북촌댁은 그 이상 말을 못했다. 간신히 말끝을 흐리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어 버린 것이다. 앞산 너머 양지 쪽에 북촌댁은 아무렇게나 묻혔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국군이 쫓겨가면서 낯선 인민군들이 탱크를 타고 건너편 신장로로 유유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리 보통이를 싸놓은 마을 사람들은 밤을 타서 피난을 나갔다. 몽실은 갓난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 아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장골 할머니한테 몽실은 애원하듯 말했다. 에이그, 불쌍한 것들.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몽실아. 예. 쌀이 아직 있지? 예. 그걸 한 줌만 갖고 오너라. 몽실은 달려가서 쌀을 가지고 왔다. 장골 할머니는 그 쌀을 입에 넣어 오래오래 꼭꼭 씹었다. 그러고는 씹은 쌀을 가지고 죽을 끓였다. 몽실아, 이걸 아기에게 조금씩 떠먹여라. 몽실은 그 암죽을 조금씩 아기 입에 떠넣었다. 아기는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자 힘이 나는지 신통하게 그것을 받아 삼키는 것이었다. 난남아,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 애비 돌아오면 만나봐야지. 장골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난남이가 뭐예요? 몽실이 물었다. 난리통에 태어났으니 난남이지 뭐니. 아기 이름이야. 너희 아버지 오시면 좋은 이름 지어줄 테니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자꾸나. 난남이. 몽실은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날 밤으로 피난을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은 길이 막혀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올순이네와 남준애도 섞여 있었다. 몽실은 기뻤다. 온 마을이 텅텅 비었다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마음을 놓게 된 것이다. 인민군들이 동네 창고로 몰려와서 머물렀다. 마을에 남아있던 남자들이 인민군 부대에 나가 부역을 했다. 장골 할아버지도 남준의 아버지도 나갔다. 무거운 탄알 상자도 나르고 음식도 날랐다. 부인들은 인민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을 했다.
마침 보리와 감자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보리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많은 밥을 짓기가 힘이 들었다. 인민군들은 자꾸 몰려왔다. 비행기가 날아와 쉴 새 없이 폭격을 했다. 산 너머 어디쯤엔가 밤이면 불길이 솟으면서 대포 쏘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인민군 부상자들이 들것에 들려왔다. 빈집마다 부상 입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전에 최 선생이 한글을 가르치던 동네 창고에 모여 인민 교육을 받았다. 인민군 노래도 배우고 혁명 얘기도 들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이면 이곳저곳 처마 및 그늘을 찾아 난나미를 보호해야 했다. 쌀을 씹어 암죽을 끓여 먹이지만 난나미는 자꾸 보채고 울었다. 조그만 손은 병아리 발가락처럼 뼈만 남았다. 장꿀 할머니, 아무래도 난나미는 죽으려나 봐요. 몽실은 장골 할머니에게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난나미를 안고 갔다. 몽실아, 난나미 이리 다오. 저기 한번 가보자. 장골 할머니는 난나미를 안고 갓난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감나무집 종군의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갔다. 어머나 가엾게도 젖을 못 먹어 이렇게 됐군요. 종군의 어머니는 난나미를 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난나미는 매달리듯 젖꼭지를 물고 정신없이 빨았다. 한참 동안을 빨자 종군의 어머니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난나미를 매정하게 떼어놓았다. 그만 먹여도 되겠죠. 우리 종구 먹을 걸 남겨야 하니까요. 종구 엄니, 조금만 더 빨려요. 조금만 더 먹여주구려. 장골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종군의 어머니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렸다. 싫어요. 장골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난나미가 자꾸 불쌍해졌다. 몽실아, 이만 해도 고맙지. 안고 가거라. 장골 할머니가 난나미를 몽실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그런데 난나미는 젖을 먹었기 때문인지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어머니, 어머니. 죽은 북촌댁의 얼굴이 자꾸 앞을 가렸다. 사람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몽실은 싸움터에 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인민군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골 엄마는, 그리고 영득이는. 몽실은 난나미를 들여다봤다. 난나마, 인민군이 떠나거든 우리 둘이 고모한테 가자, 응? 어디서 대포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 9. 이상한 인민군. 어이쿠, 어이쿠, 잘 먹는다 난나마. 많이 먹고 얼른 커라. 몽실은 난나미에게 암죽을 먹인다. 난나미는 언니가 먹여주는 죽을 꼴딱꼴딱 잘 받아 먹었다. 몽실은 즐거웠다. 난나미가 죽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몽실은 무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며 난나미를 안고 보살폈다.
마을엔 인민군 부대가 자꾸 내려와 며칠씩 머물렀다가 떠나곤 했다. 몽실아, 국기 달아라. 높이 높이 달아야 한다. 남준의 아저씨 박씨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알려주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아이들은 동네 창고에서 배운 인민 애국가를 부르고 다녔다. 아, 위대한 수령님, 김 XX 장군. 몽실은 귀를 끄집어내었다. 그건 지난번 3.1절에 내다 걸었던 빛바랜 태극기였다. 난남아, 조금만 기다려라. 언니가 국기 달아놓고 올게. 조금만, 응? 기다란 장대 끝에 태극기의 귀 쪽에 붙은 끈을 비끄러미 메었다. 그리고 돌담 옆으로 비스듬히 세웠다. 난남이가 그새 방바닥에서 앙앙 울기 시작했다. 두 주먹을 꼭꼭 쥐고 우는 난남이 목소리는 비단을 찢는 듯한 애끓는 울음소리였다. 몽실은 장대를 세워두고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난남아, 언니 여기 있다. 울지 마, 울지 마. 신통하게도 난남이는 울음을 금방 그쳤다. 몽실은 난남이를 업었다. 띠를 꼭꼭 묶고는 밖으로 나왔다. 옹배기로 물을 길러 가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비탈길로 누가 달려오는 기척이 났다.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사람은 인민군 청년이었다. 청년은 방금 몽실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걸린 장대를 낚아채듯이 쓰러뜨렸다. 아저씨! 몽실이 질겁을 하면서 인민군 청년을 부르는데 청년은 들은 척 만척했다. 장대 끝에 달린 태극기를 잡아 떼더니 그대로 북북 찢어버린다. 그건 박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거예요. 찢으면 안 돼요. 몽실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인민군 청년 앞으로 뛰어갔다. 절뚝거리며 다가가는 몽실의 모습을 본 청년은 찢어진 국기를 둘둘 뭉쳐 손에 움켜쥐었다. 박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국기는 이게 아니고 인민국기인 거야. 몽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저께 박씨 아저씨가 갖다 준 붉은 인민국기를 깜빡 잊고 태극기를 달았던 것이다. 너 큰일 날 짓을 했어. 이런 짓 하면 끌려가서 죽는다. 아니? 몽실은 새파랗게 질렸다. 어서 성냥 갖고 오너라. 이건 집안에 두면 안 돼. 태워버려야 한다. 몽실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헤쳤다. 거기 묻어둔 불씨를 꺼내어 솔가지 잎에 대고 훌훌 불었다. 불이 잘 붙지 않으니까 인민군 청년이 빼앗아 힘껏 불었다. 불은 이내 후드득 붙어 타올랐다. 솔가지를 우둑우둑 분질러 우악스럽게 아궁이에 넣고 찢어진 태극기를 쳐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나면서 국기는 깨끗이 탔다. 까맣게 탄 국기가 하얀 재가 되어 가는 것을 본 몽실은 그제야 청년에게 물었다. 아저씨,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어요? 청년은 몽실의 물음에 잠시 밖을 두리번 살폈다. 아직도 겁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 이젠 인민의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국기도 달라진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쨌는데? 싸움터에 갔어요. 공산군을 쳐부순대요. 입 다물어. 청년이 황급히 몽실의 입을 큰 손으로 막았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아버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해. 청년은 몽실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둘은 부엌 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았다.
몽실은 난나미를 등에서 내려안았다. 동생이냐? 청년이 물었다. 예. 엄마는 밖에 나갔니? 죽었어요. 몽실은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러나 꾹 참았다. 북촌댁과 울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럼 넌 이 아기랑 혼자 사니? 예, 아니어요. 대골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요. 방금 엄마는 죽었다고 했잖니? 몽실은 대답을 못했다. 너 이름이 뭐냐? 청년이 물었다. 몽실이여요. 몽실이? 예쁜 이름이구나. 얜 난남이여요. 난남이? 청년은 빙그레 웃었다. 나 시간 있으면 이 다음에 올게. 지금은 가봐야 한단다. 청년은 몽실의 가슴에 안긴 난남이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다가 놓고 황급히 달려나갔다. 몽실은 왠지 갑자기 외로움이 가슴 안으로 몰려왔다. 인민군 청년이 잠깐 동안 남기고 간 사람의 정이 몽실을 외롭게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남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때 더 큰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날 해질녘이었다. 몽실은 난나미 때문에 하루 종일 지쳤다. 봉당 옆 그늘에 거적을 깔고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보니 곁에 남주가 와 있었다. 몽실아, 나랑 구경 가자. 무슨 구경이 있니? 몽실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물었다. 앞 냇가에 사람들이 모였단다. 삼거리 사람이랑 까치바위골 사람이랑 모두 모인댔어. 왜? 무엇하러 모두 모이니? 남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의 귀에 입을 갖다 대었다. 사람을 죽인대. 뭐라고? 몽실이 놀라 남주를 쳐다봤다. 인민 해방에 방해한 사람들을 죽인단다. 모조리.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남주를 따라 앞 냇가 두구로 나갔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남주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 그래, 여기서 보자꾸나. 둘은 냇둑 가장자리에 겁먹은 채 서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강변을 뒤덮었다. 따발총을 둘러맨 인민군이 저벅저벅 줄지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몹시 야윈 모습으로 따라왔다. 까치바위골 앵두나무집 할아버지야. 전에 공비였던 아들한테 떡 해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갔던 할아버지야. 남주가 조용조용 속삭였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인민군 대장에게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구려. 죽이지는 마시구려. 인민군 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장터 면사무소에 면장님과 지서 순경도 있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진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노을이 온통 핏빛이 되어 사람들의 얼굴을 물들였다. 새빨간 얼굴이 흡사 도깨비처럼 이상 야릇해진 사람들은 짐승들만 같았다. 남주야,
그만 집에 가자. 무섭다. 그래, 가자. 보지 말자. 몽실이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는데 따다다다다 하는 총소리가 났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귀를 꼭 막았다. 아까 낮에 태극기를 찢어 불태우던 인민군 청년이 생각났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진 그토록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죽이는구나. 인민군 아저씨도 나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내려주었어. 몽실은 난나미를 보듬어 안고 줄곧 떨었다. 아버지, 어디서 무얼 하셔요? 공산군을 쏘아 죽이러 갔는데 공산군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어머니, 난나미가 불쌍하지 않으셔요? 왜 죽었어요? 그리고 대골 엄마. 엄만 지금도 부자예요? 거긴 공산군이 안 왔어요? 지금 난 이렇게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안고 혼자 무섭게 떨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난나미한테 죽을 쑤어줄 쌀도 떨어졌어요. 엄마, 엄마. 방 안이 캄캄해졌다. 어느새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앞 냇가에서 울리던 총소리도 그쳤는데 동네 골목길로 인민군들이 군가를 요란하게 울려 퍼뜨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인민군들은 요즘 비행기 폭격을 피해 낮에는 숲속이나 집안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싸움터로 나갔다. 인민군이 시키는 부역도 밤에 더 많았다. 군가 소리가 사라지고 골목길이 조용해졌다. 안겨있던 난나미가 칭얼거렸다. 낮에 끓여준 암죽이 이젠 다 사그라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쌀은 다 먹고 없다. 몽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나갔다. 난나미를 업고 장골 할머니한테 가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네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 누구야? 날카로운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할머니 안 계셔요? 몽실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를 왜 찾니? 군인 하나가 나왔다. 몽실은 자세히 봤다. 틀림없는 인민군인데 모습이 달랐다. 여자 인민군? 몽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안 계시면 가겠어요. 아니야, 할머니 곧 오신다. 들어와 기다려라. 예쁘고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아까 날카롭게 묻던 그 여자인지 알 수 없었다. 몽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니까 여자는 몽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를 업고 있구나. 동생이니? 방 안에는 다른 몇 사람의 여자 인민군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둘러앉아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었다. 누군데 함부로 방 안에 들여놓는 거야? 한 가운데 앉은 목소리가 좀 거친 여자 인민군이 말했다. 어린애입니다. 괜찮아요. 볼 일이 끝나면 곧바로 내보내도록 해. 예. 구석 쪽에 마주 앉은 여자 인민군은 몽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먹었니? 몽실은 그냥 고개만 저었다. 왜 못 먹었니? 할머니한테 식량을 얻으러 왔어요. 난남이 죽을 끓여줘야 해요. 난남이라니? 아기 이름이니? 예. 어머니와 아버진? 어머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니 좀 기다려라. 여자 인민군은 구석에 놓인 배낭에서 무언가 꺼내었다. 쌀과 미숫가루가 나왔다.
그걸 얼마쯤 덜어가지고 바가지에 담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여긴 지금 기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있을 수 없단다. 여자 인민군은 골목길에 나오자 몽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러고는 나란히 비탈길을 올라갔다. 10.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캄캄한 몽실의 집 마당에 와서 둘은 거적을 깔고 앉았다. 불을 켜야죠. 몽실이 일어서려니까 인민군 여자가 잡아 앉혔다. 아니야,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불은 켜지 말자. 몽실은 자리에 앉았다. 물이 어딨니? 미숫가루 좀 타서 먹고 아기도 먹이자. 내가 떠올게요. 몽실이 물을 떠오자 인민군 여자는 재빨리 미숫가루를 탔다. 어두운데도 손놀림이 무척 익숙했다. 난나미는 미숫가루 물이 입에 잘 맞지 않는지 몇 번 고개를 저으며 받아먹지 않았다. 아가야, 조금만 먹고 기다리면 죽을 끓여줄게. 인민군 여자가 달래면서 몇 숟갈 더 떠넣으니 난나미는 흡사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먹었다. 그동안 몽실은 난나미의 죽을 끓이기 위해 쌀을 부지런히 씹었다. 1시간 뒤, 난나미는 암죽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인민군 여자도 몽실이와 함께 거적에 누웠다. 몽실은 어느샌지 곁에 있는 인민군 여자가 죽은 북촌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만 어디서 왔어요? 몽실이 누워서 물었다. 아줌마라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라. 네 나이가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우리 옥순이보다 1살 적구나. 우리 집은 북쪽에 있지. 저 멀리 압록강 근처야. 아주 멀단다. 인민군 여자는 손을 더듬어 몽실이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국군들과 싸우러 왔어요? 그래. 좀 더듬듯이 인민군 여자가 대답했다. 인민군은 왜 사람을 죽여요? 언제 죽이는 걸 봤니? 아까 해질녘에 앞 냇가에서 죽였잖아요. 면장 아저씨랑 순경 아저씨랑 더 많이 죽였잖아요.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누구니? 까치 바위골에 살고 계세요. 아들이 공비였어요. 뭐라고? 공비라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인민해방군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대장 아저씨한테 애원을 했어요.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언니는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정말 그랬니? 인민군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전에 산속에 숨어있는 아들에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가서 여태 소식이 없었어요. 인민군 언니. 몽실은 벌떡 일어나 앉아 인민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러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려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 몽실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야, 몽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몽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사람으로 만나면 착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만 얼마쯤 알 수 있었다. 알아듣겠니?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인민군 여자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몽실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언니도 인민군인데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무척 좋으셨니? 예, 새 어머니였는데 참 착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나미를 낳고 그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 어머니셨니? 예, 우리 엄마가 아버지 버리고 딴 데 시집 갔기 때문에 새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니? 어머니가 왜 시집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도 굶어서 배가 고파 가셨대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가셨겠니? 우리 엄마 나쁘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인민군 여자가 되물었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엄마는 틀림없이 나쁘지 않을 거야. 별이 너무도 많이 나와서 하늘이 온통 꽃밭 같았다. 둘은 잠시 조용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인민군 여자가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노래소리가 구슬퍼서 그런지 별빛이 아롱아롱 물기를 가득 머금고 몽실의 눈으로 흔들리며 내려왔다. 몽실은 인민군 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한밤중이 되어 몽실이 잠이 든 걸 누가 흔들어 깨웠다. 인민군 언니였다. 몽실아, 언니는 지금 떠나야 한단다. 자는 걸 깨워서 미안하구나. 어디로 가셔요? 또 오세요? 그건 모른다. 내가 장골 할머니 집에 식량을 좀 두고 갈 테니까 난남이 잘 키우고 꿋꿋하게 살아라. 언니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셔요. 최금순이야. 뒤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잘 있어. 최금순은 몽실의 얼굴을 끌어다 가만히 뺨을 비볐다. 그러고는 어두운 비탈길을 총총 걸어 내려갔다. 몽실은 아까 낮에 인민군 청년과 헤어졌을 때보다 더 아프게 외로워졌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요.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이 나와요. 몽실은 멍하니 어둠 속에 서서 울었다. 최금순이 들어있던 여자 인민군이 남쪽으로 떠나고 다른 인민군이 또 왔다. 전쟁은 국군 쪽이 지고 인민군 쪽이 자꾸 이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가슴 펴고 살며 못 배운 사람도 낮은 사람, 높은 사람도 없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고 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인민군 학교에 들어가 그들이 나누어 준 책으로 공부했다. 장백산이 구비구비. 아이들은 이런 노래도 배워서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정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팠다.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몽실은 최 선생님을 생각했다. 동사무소 창고에서 야학을 열어놓고 인생의 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은 지금 피난을 가고 마을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말했다. 몽실아, 남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모두 죽었대. 그리고 국군으로 간 사람도. 국군으로 간 사람도 죽었다고? 몽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남주는 자기도 모르게 짓거린 것을 깨닫고 흠칫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조금 고생을 한대. 몽실은 짐작을 했다. 우리 아버진 못 돌아오실 거야. 등에 업힌 난남이가 그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몽실은 소리내어 제가 울 뻔했다. 난남아, 울지 마. 울지 마. 몽실은 몸을 흔들었다. 난남이는 몽실의 등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잘 때도 내려놓지 못하고 등에 업은 채 엎드려서 잤다. 난남이는 암죽을 먹고 있었지만 해골이 드러날 만큼 여위었다. 사람들은 그런 난남이를 보고 혀를 찼다. 저 어린 것이 젖을 못 먹으니 저 모양이구나. 보자, 숨은 쉬고 있니? 몽실은 등에 업힌 난남이를 일부러 건드려보고 턱을 젖혀보기도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질기게도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주었다. 7월 금음께부터 비행기 폭격이 심해졌다. 쌕쌕이가 날아오면 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했다. 그 요란한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 지나가는 듯 싶어 쳐다보면 비행기는 벌써 훨씬 앞서서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젠 별로 겁을 내지 않았다.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에 폭격을 퍼부었다. 학교가 타고 정미소가 불탔다. 그러나 전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재밌게 구경을 하고 흉내를 냈다. 총 쏘는 신용, 쓰러져 죽는 신용, 칼로 찌르고 잡아뜨리고 몽둥이로 패고 함성을 질렀다. 노르실 비탈 마을을 돌아가는 건너편 신장로로 탱크가 지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이상하게 생긴 전쟁 마차도 지나갔다. 이기고 있다는 인민군들이 자꾸 죽어가고 부상자도 잇따라 생겨났다. 학생 의용군이라고 하는 까까머리 어린 인민군이 마을 앞으로 지나갔다. 새까맣게 탄 얼굴, 움푹 들어간 눈자위랑 기다란 모가지가 가엾게도 지쳐 있었다. 주인 양반! 주인 양반! 몽실이 뒤란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앞마당 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누구셔요? 모퉁이를 돌아 나오니 마당에 거지 하나가 서 있었다. 누더기처럼 해진 커다란 군복을 입은 15 되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였다. 나 물 좀 줘. 넌 누구야? 의용군이야. 의용군? 어서 물 좀 줘. 몽실은 부엌으로 갔다. 바가지에 가득 물을 떠서 의용군 아이에게 갖다 주었다.
금순 언니 생각이 났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면 모두 착하게 사귈 수 있다고 했었다. 의용군 아이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고맙다. 의용군 아이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지금 어디 가니? 싸움터로 가는 거야. 뒤로 돌아서는 것을 보니 오른쪽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너도 싸울 줄 아니? 그럼 인민을 위해 싸우는 거야. 사람을 죽일 줄도 아니?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손깍지로 업힌 난나미를 꽉 옥죄면서 다부지게 물었다. 정말 죽일 줄 아니? 몽실은 의용군 아이한테 바짝 다가가섰다. 왜 그런 걸 묻니? 사람을 죽이는 건 인민을 위한 게 아니야. 인민을 못 살게 하는 반동분자는 죽여야 해. 의용군 아이도 지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인민군도 같은 반동이야. 뭐야? 의용군 아이가 어깨에 맨 총을 벗었다. 그러곤 돌아서서 총구멍을 겨누었다. 왜? 넌 나 같은 아이도 죽일 줄 아니? 그래, 죽일 줄 안다. 몽실의 눈에 파랗게 불길이 올랐다. 죽여봐! 어서 죽여봐! 의용군 아이와 몽실의 눈이 마주쳐서 움직일 줄 몰랐다. 둘은 그렇게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의용군 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의용군 아이는 돌아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몽실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 괴어들었다. 몽실은 울음을 삼켰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의용군 아이는 잠깐 들먹이던 어깨를 추스르면서 대답했다. 이순철이야. 그러고는 총을 움켜잡고 달아나듯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몽실은 뒤따라 쫓아갔다. 순철아! 그러나 의용군 아이는 비탈길을 쏜살처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새 모퉁이를 돌아섰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순철아! 몽실의 여윈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10일 꿈속의 두 어머니. 을순이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보리쌀을 바가지에 담아왔다. 몽실아, 그동안 모르는 척 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고맙습니다. 몽실은 을순이네 어머니 수원댁이 부어주는 보리쌀을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간 헌 바가지에 받았다. 남준에도 주었고 장골 할머니도 주었고 모두 조금씩 걷어주는 식량으로 몽실은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었다. 몽실아, 을순이가 불렀다. 응? 난남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응? 몽실은 대답을 안 했다. 이런 말은 장골 할머니한테도 들었고 남준의 어머니한테도 들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니. 나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난남이하고 둘인데 괜찮아. 몽실은 대골 김씨와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남의 자식을 누가 거두어주고 귀여워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난남이가 더 불쌍해질 것 같았다. 몽실아,
그렇게 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니? 수원떼기 참말인지 일부러 해보는 소리인지 그렇게 물었다. 괜찮아요. 무서운 건 신세 지는 것보다 나아요. 어머나, 넌 어른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들이라도 그런 건 다 알아요. 몽실은 짓거리면서도 가슴이 찡하도록 서러웠다. 햇볕은 불덩어리처럼 따갑게 쬐고 비가 오지 않았다. 비행기 소리가 뜸하면 아이들은 옛날처럼 냇가에 다슬기도 주우러 가고 딸기밭에도 갔다. 몽실은 하루 종일 난나미를 등에 업고 거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다만 기저귀와 제 옷을 빨기 위해 냇물에 나갈 뿐이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다. 9월 중순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이기고만 있던 인민군이 웬일인지 남쪽에서부터 쫓겨 올라오고 있었다. 미국 해병들이 바다로 올라와서 38선 중간을 막아버렸대. 인민군은 이제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을과 마을로 이런 소문이 귀옛말로 전해졌다. 쫓겨가는 인민군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내려올 땐 그토록 자신 있던 그들이 이번엔 풀이 죽어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입으로는 작전상 잠깐 동안 후퇴한다고 했다. 그들은 빈집이 있으면 들어가 멋대로 뒤졌다. 식량을 챙기고 옷가지를 꺼내 입었다. 그들의 군복은 옷이 아닌 걸레짝이나 다름없었다. 신발은 거의 신지 못했다. 부르튼 발에 헝겊을 칭칭 감아 신발 대신 견디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식량을 구하다 없으면 억지로 빼앗아갔다. 남존의 황소를 끌고 간 것도 그때였다. 까칠하게 말랐어도 건장한 인민군 몇 사람이 아침에 나타났다. 주인, 주인. 누구시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에게 무척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로 조심하지 않고 내다봤다. 인민군들이 박씨 아저씨에겐 건성으로 인사치레만 하고 외양간 쪽으로 힐끔거리며 눈독을 들였다. 안에서 남주랑 남주 어머니가 내다봤다. 인민군 하나가 외양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문 기둥에 매인 고삐를 풀었다. 왜 그러시오? 남준의 아버지가 물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예감이 들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인민군은 소를 몰고 나와 다른 인민군에게 눈짓을 했다. 박씨 아저씨는 사정을 알아차렸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집 대들보 같은 귀한 소입니다. 박씨는 인민군이 잡은 소 고삐의 안쪽을 손으로 꽉 붙잡았다. 인민군은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박씨가 붙잡은 고삐의 한쪽을 싹둑 잘라버렸다. 다른 인민군이 고삐가 없는 소의 콧뚜레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가버렸다. 박씨 아저씨는 그 이상 어쩔 수 없어 안타깝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인민군이 우리 소 가져갔어. 도둑놈이야. 사람만 안 죽었으면 괜찮아. 몽실은 좀 시들하게 말했다. 소를 갖고 갔다니까 그게 보통 일이니? 아깝지만 어쩌니.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끌려가지 않으신 게 다행이란 말이야. 그건 그래. 몽실은 좀처럼 나가지 않았던 신장로까지 난나미를 업고 갔다. 가로수 미루나무가 군데군데 쓰러져 있었다. 탱크가 언덕 밑으로 비스듬히 서 있고
총알 껍데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낮이어서 그런지 신장로엔 아무도 없었다. 몽실아, 어인일로 나왔니? 장골 할머니가 건너편 논에서 피를 뽑고 있었다. 할머니, 이리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가겠니? 비행기가 언제 와서 폭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너도 어서 들어가라. 나 같은 늙은이야 뭐 누가 총을 쏘겠냐. 장골 할머니는 몽실이를 향해 팔을 휘휘 내저었다. 몽실은 할 일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난남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다. 다리 길이, 팔 길이는 좀 길어진 것 같아도 몸무게는 조금도 늘지 않았다.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우습게 반, 참말 반 섞인 말로 난남이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되새겨 보았다. 난남이가 정말 커서 사람 구실 할까? 사람 구실 못할 바엔 언니 고생 덜 시키고 진작. 안 그래.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고 몽실이 크게 동생 덕 보고 살 거야. 몽실은 그런 말이 다 듣기 싫었다. 더욱이 사람 구실 못할 바엔 진작 어쩌고 한 말은 미워지도록 싫었다. 어머니, 난남이는 꼭 훌륭하게 잘할 거예요. 떡두꺼비같이 살도 찌고. 밤마다 인민군들은 북으로 떠나고 있었다. 조용히 지나쳐가는 이도 있었고 때로는 난폭하게 해코지하는 인민군도 있었다.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9월이 다 가는 날 새벽이었다. 밤새도록 비행기 공습이 끊이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강 건너에서 빨간 불구덩이를 쏟으며 거꾸로 곤두박질했다. 난남이도 유난히 보채었다. 쥐어짜는 듯한 소리로 울다가 칭얼거리다 가까스로 잠이 든 것은 첫 딸기 울 무렵이었다. 난남이가 잠이 들자 몽실이도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다. 몽실은 꿈을 꾸었다. 좀처럼 보지 못했던 대골 어머니가 있었다. 어느 낯선 산등성이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업고 가파른 고갯길을 걷고 있었다. 햇볕은 따갑고 배는 고프고 목이 말랐다. 얼굴과 몸에 땀이 흘러내리고 몽실은 지쳐서 헐떡거렸다. 산등성이의 어머니가 몽실을 불렀다. 몽실아. 몽실은 놀라 산등성이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엄마. 몽실은 지친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몽실은 어머니에게 와락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되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몽실아, 자, 목마른데 물 마셔라. 어머니는 노란 바가지에 찰랑찰랑 물을 담아 몽실에게 내밀었다. 엄마, 난남이부터 먼저 맛있게 해줘요. 몽실은 등에 업힌 난남이를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순간 어머니는 당황해서 물 바가지를 든 손을 주춤 끌어들였다. 걔는 누구냐? 내 동생이에요. 네 동생은 영득이지 않니? 얘도 동생이에요. 물을 먹여줘요.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러더니 물바가지를 든 채 뒤로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엄마! 엄마!
몽실이 어머니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가려니 누군가 뒤에서 불러 세웠다. 몽실아. 돌아다 보니 거기 새어머니 북촌댁이 서 있었다. 어머니! 몽실은 기뻤다. 그러나 북촌댁은 쓸쓸하게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 난남이 물 좀 주셔요. 북촌댁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쓸쓸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몽실이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북촌댁은 뒷걸음질 하듯 점점 멀어져 갔다. 12. 찾아간 개암 나무골. 전쟁은 바로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인민군이 쳐 내려오니까 국군이 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쫓겨가고 그러곤 어찌 되는 걸까? 인민군이 쫓겨가는 걸 보니 국군이 이겼나 봐. 그러면 아버진 이제 곧 돌아오시겠구나. 그토록 기세 좋게 휘날리던 인민기가 자취를 감추고 다시 태극기가 꽂혔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보따리를 치고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반가웠다.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사이에 가지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서로가 소식을 몰라 애태웠고 서로가 죽은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것이다. 탱크가 밀어닥치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뢰가 묻히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고 병이 들고 그래도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꼭 나쁜 꿈만 같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꾸 불행을 만들었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지서에 끌려갔다.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된 마을에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나무집 김씨 아저씨도 삿갓집 윤씨 아저씨도 끌려갔다. 며칠 뒤 아이들은 모두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땅, 콩 하고는 목을 쑥 빼면서 혀를 내밀고 죽는 신용을 했다. 잡혀간 어른들이 모두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까치 바위골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도 이번엔 기어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려온 할아버지의 시체였다. 넉 달 동안의 전쟁으로 삼거리랑 까치바위골이랑 노르실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을 잃어버렸다. 개중엔 몽실이처럼 어머니마저 잃어버린 고아도 있었다. 어쩌지, 몽실아. 장골 할머니가 치근한 눈으로 몽실을 보면서 물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이 썰렁하게 추웠다.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몽실은 막막할 뿐이었다. 고모한테 찾아가 볼래요. 대꼴 엄마한텐 안 가겠니? 난나미를 업고 가면 엄마가 싫어할 거예요. 고모 내가 반가워할까? 몽실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가야 한다. 전쟁이 지나간 마을엔 옛날처럼 따사로운 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지치고 두렵고
인색해진 것이다. 느티나무에 빨간 단풍잎이 바람에 치던 날, 몽실은 난나미를 얻고 노루실 마을을 떠났다. 신장로엔 군인들을 태운 트럭이 더 많이 다니고 얼굴이 새까만 흑인 병사가 타고 있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고함을 치며 손을 흔들자 미군 병사들은 과자 봉지를 집어 던졌다. 몽실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앞만 보고 걸었다. 등에 업힌 난나미는 아침에 먹은 암죽 때문에 배가 부른 모양이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몽실은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고모네 집에 가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아무리 친척이지만 놀고 먹으면 싫어할 테니까. 고모네 집에 있는 개암나무 꼴은 30리는 좋게 되었다. 구불구불 들길을 걷고 호젓한 산길을 또 걸었다. 세 개의 마을을 지나고 산 밑 외딴집도 지났다. 고모는 잘 왔다고 반가워할 거야. 전쟁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어머니가 난나미를 낳고 곧장 돌아가셨다고 하면 슬퍼서 울겠지. 아버지가 군대 갔다면 고모는 슬퍼서 더 많이 울 거야. 몽실은 시들어가는 풀밭에 앉아 쉬었다. 난나미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 몽실은 난나미를 내려 기저귀를 갈았다. 기저귀래야 북촌댁이 입던 헌 옷을 찢어 아무렇게나 만든 걸레 같은 것이었다. 기저귀를 갈곤 포근한 가을 햇볕에 등을 쬐면서 한참 동안 안아주었다. 난남아, 고모네 집에 가거든 너무 울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무리 고모네 집이지만 역시 남의 집이니까 자꾸 울면 싫어한단다. 그러니까 착하게 가만히 놀아야 해. 난나미는 눈을 말똥거리며 들었는지 말았는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개울이 흐르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마침 건너편 미루나무 아래서 할아버지가 마른 볏짚을 모으고 있었다. 몽실은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다. 벌써 10번도 더 물어본 그대로 물어본 것이다. 할아버지, 개암나무골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귀가 멀었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이쪽으로 와서 큰 소리로 말해봐라. 몽실은 할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갔다. 할아버지, 개암나무 꼴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나요? 큰 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개암나무 꼴에 누가 있냐? 고모네 집이 있어요. 전엔 한 번도 안 가봤니? 처음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가는진 모르겠지만 개암나무 꼴은 난리를 심하게 겪었는걸. 그럴 거예요. 우리 노루실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 그랬냐. 하기야 난리 겪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 지금도 어디 한 군데 평온하진 않으니까. 할아버지, 어서 가르쳐 주세요. 늦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몽실은 몹시 마음이 바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 가르쳐 주지. 오른쪽 언덕길로 줄곧 가거라. 거기 산 모롱이만 돌면 거의 닿을 게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몽실은 멀리 보이는 바위산 모롱이를 바라보았다. 난나미를 한번 추슬러 올리고 보따리를 가다듬곤 좀 빠른 걸음을 옮겼다. 한낮이 지나고 있었다. 짧은 가을에는 조그만 몽실이 걸음보다 훨씬 빠른 모양이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난나마, 이제 다 와간다. 어서 가서 고모한테 맛있는 점심 달래서 먹자, 응? 바라볼 땐 얼마 되지 않을 거리 같더니 걸으니까 산 모롱이는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만 같다. 마침내 구부정한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바위산 모롱이를 돌아섰다. 몽실은 얼른 앞을 둘러보았다. 저편 황토산 아래 마을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몽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지붕이 없는 허물어진 벽뿐이었다. 어머나, 우리 장터 마을 같구나. 몽실은 한참 동안 먼 데서 지나가는 기차 구경하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난나미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나미의 울음이 무슨 신호인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가봐야지. 고모네 집은 불타지 않았을지도 모를 테니까. 시골 마을치고는 꽤나 컸다. 그래서 폭격을 더 심하게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나고 불티 냄새가 나고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고 갔다. 몽실은 고운 주름살이 낀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 우리 고모네 집이 어딨어요?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작고 깡마르고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는 계집애가 조그만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에 탔나요? 도대체 너희 고모가 누구냐? 몽실은 갑자기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몽실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모네 집을 찾자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몰랐다. 고모의 이름도, 고모부 이름도, 그리고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저 아주머니, 고모 성이 정가예요. 그리고 난 노루실에서 왔어요. 노루실? 아주머니는 무언가 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노루실에서 왔다면 네 이름이 몽실이가 아니냐? 맞았어요. 내 이름이 몽실이에요. 그럼 너희 고모는 살강댁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 집은 전에 살강에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몽실의 애처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망설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 어디예요? 몽실은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밀려오는 듯한 두려움이 생겼다. 너 그 보따리 이리 다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는 몽실의 손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러곤 앞장서서 걸었다. 몽실이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 보니 비탈길을 한참 지나서 가장자리에 벽만 남은 움집에 닿았다. 집은 불에 타버리고 남아있는 벽에 붙여서 지은 움집이었다. 거적을 들치고 방 안에 들어가니 머리칼이 하얗게 센 할머니가 누더기를 싸고 누워 있었다. 너도 아기 내리고 앉아라. 내 나가서 무엇 먹을 걸 찾아볼게. 몽실은 난나미를 업은 채 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타버렸나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대답 않고 나가더니
부엌에서 싸늘하게 식은 수수 풀떼기를 가지고 왔다. 낮에 먹던 거야. 우선 시장한데 이걸 먹어라. 아주머니, 우리 난남이는 암죽을 끓여줘야 해요. 몽실은 수수 풀떼기 그릇을 그냥 앞에 두고 난남이 걱정을 했다. 아기 말이니? 어떻게 끓이니? 쌀이 있으면 조금만 주셔요. 제가 씹어서 끓일게요. 아주머니는 치근한 눈으로 난남이를 들여다보곤 일어서서 뚝배기에 쌀을 한 줌 담아왔다. 너희네도 전쟁을 사납게 겪었구나. 아주머니는 자꾸 혀를 찼다. 몽실은 수수풀떼기를 밀어놓고 쌀부터 씹었다. 배고픈데 풀떼기 먼저 먹지않고. 아기가 더 배고플 거예요. 몽실은 열심히 쌀을 씹었다. 아주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 고모네도 불탔다. 그리고 고모는 그 불구덩이에서 죽었어. 몽실은 하마터면 혀를 깨물 뻔했다. 개암나무 꼴은 무슨 죄가 많아 그런지 동네가 모두 타버렸지. 사람도 반은 죽고. 그럼 고모부는 어쨌어요? 너희 고모부는 우리 애아버지랑 북으로 끌려갔단다. 인민군이 데려간 거지. 나 혼자 남겨놓고 집도 없이 이렇게 남겨놓고. 아주머니는 코를 핑 풀고는 눈물을 훔쳤다. 아주머니의 얘기는 한참 이어졌다. 살아남은 고모네 아이들은 국군이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갔다는 말까지 자세히 했다. 애들은 고아원에 갔단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키운대. 몽실은 눈물도 나지 않았다. 왠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다만 쌀을 씹는 이빨의 느낌이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빨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 다 된 거야.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니? 아주머니는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토해내었다.